청구 전에 할 건지 결과가 나온 후에 연락을 드릴 건지 법인 설립을 하고 나서 세무 컨설팅을 받으면 국세청장이 와도 못 바꾼다. 보험사고 발생했을 때 나자마자 전화해야 됩니까? 선생님한테? 나기 전에 전화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사고 그게 전후가 있으니까. 근데 이게 어느 게 먼저 어느 단계에서 해야 된다라고 딱히 정해진 거는 없기는 해요. 근데 네. 이제 지금 이제 상담을 해야 될 건지 아니면 보험사한테 청구하고 나서 이제 안 된다고 답변을 받았을 때 상담을 해야 될 건지. 그렇네. 그거는 이제 본인의 이제 선택이긴 한데. 근데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아주 간단한데요. 보험사 직원들도 대기업 직원들이잖아요. 그럼 걔네가 이제 이 돈을 안 주겠습니다라고 처음에 결정을 했다고. 나중에 돈 다시 주세요라고 이렇게 청구하면 줘야 되겠네? 이게 바로 쉽게 바뀌지는 않을 거잖아요. 위에 이제 뭐 결제를 그렇죠. 또 받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그쪽도 뭐 전문가들이고. 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뭐 그 상황, 그러니까 보험사한테 안 된다는 답변을 한번 받아버리면은 상당수가 보험사는 이제 소송 가세요. 해봐라. 그 이상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우리는 돈을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소송 가서 다투세요. 이런 답변을 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리까리 할 때는 그냥 먼저 상담하고 같이 하는 게 더 일하기가 편하죠. 그리고 분명히 제가 맞아요. 제 생각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 못 바꿉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리까리하다 라고 하면은 청구하기 전에 하는 게 맞아 보이긴 합니다. 고객들, 그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돈이 아까울 수도 있죠. 왜냐하면은 보험사가 안 준다는 얘기도 안 했는데 괜히 이 돈을 써가면서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도 할 수는 있는데 그게 이제 본인들 판단이기는 하지만 만약에 이제 보험사한테 청구를 하고 나서 이제 면책 통보를 받았을 때는 이걸 돌리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소송으로 인해서 다퉈야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선택은 알아서 하시되 그냥 뭐 이런 상황들이 있으니까 결정은 알아서 하십시오. 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보험사고가 발생을 한다. 네. 핸드폰을 켠다. 네이버 들어가서 한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요. 모르겠다. 네. 엄마한테 전화한다. 엄마 전화 안 받아. 아는 형인데 이 형 사고 많이 났지. 전화 안 받아. 그러면 이제 뭐 영업사원들한테 전화한다든지 그게 제일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분들의 영역이 있는 거고. 그렇죠. 그분들은 뭐 돈 받는 거가 전문이 아니라 이 돈 받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부가적인 의미인 거거든요. 왜냐면은 본인이 이 돈 받아줬으니까 능력자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계약에 또 이제 이끌어낼 수 있는 이런 형식으로 이제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결국에는 저는 그 손해사정 일을 하면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 입장이고 그분들은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조심스럽게 얘기는 합니다. 조금 더? 아니면 뭐 많이라고 표현도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제가 보험사가 나가지고 김 선생님한테 연락을 드렸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는 일반적으로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서류를 드려야 됩니까? 포인트가 대부분 병원과 관계되는 일들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진단서라든지 이런 거를 제가 요청을 드리죠. 그래서 요거 하나만 좀 발급 좀 해달라 해서 리스트를 드리고 가입하신 보험의 증권 그거까지 같이 해가지고 이제 의뢰인을 만나가지고 이제 상담을 하고 이제 진행할 건지 말 건지 그 결정을 하고요. 아니면은 이제 사망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나 구급대 요것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저희한테 이제 위임장을 해주시면은 제가 정보공개 청구해가지고 서류 발급받아가지고 검토하고 그렇게 하죠. 그러면 그 이후에는 제가 할 일은 거의 없는 거네요. 거의 없을 거예요. 뭐 그 후에 이제 저와 만나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아예 이제 만나지 않고 그러니까 처음 만났을 때, 그러니까 상담했을 때만 저랑 만나고 그 후에는 아예 안 만나고 마무리가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죠. 어차피 나머지 작업은 제가 해야 되죠. 그렇죠. 네, 그분은 이제 그냥 저한테 이제 맡기신 거 하기 때문에. 안 만나서 잘 되는 그쵸. 솔직히 제 얼굴 보면은 그렇게 만만한 아니기 때문에 당황스럽게 확 들어오시네. 네. 오늘 포인트는 딱 그건 것 같아요. 사고 났을 때 청구 전에 할 건지
결과가 나온 후에 연락을 드릴 건지 예. 그것만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뭐 장단점은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선택은 본인들이 하셔야 되는 거고 네, 네. 무조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그렇게 해가지고 잘 되는 케이스도 있고 안 되는 케이스도 있고 그거는 해봐야 아는 거니까 그거는 본인들이 잘 판단해 보셔가지고 먼저 할 것인지 아니면 통보 받고 할 것인지 알아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최소 2번은 만나야 되는 건가요? 한 번 정도? 몰라요 그거는. 예, 그거는 진짜 몰라요. 어떤 분은요 상담도 그냥 전화로 하고 그냥 계약서 메일로 보내가지고 계약하고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최소는 안 만나도 되고. 네, 뭐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이제 제가 막 답답한 경우가 있거든요. 만나서 좀 얘기해야 되는 막 이런 경우들. 그럴 때는 그냥 제가 만나자고 제가 이제 먼저 얘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예. 보통 여기서 처음에 만나가지고 상담하면 보통 1시간 정도? 그 정도 잡고 하죠. 저는 뭐 사고 전에 할 것 같아요. 사고 전에 하면 안 되고 청구 예, 전에. 사고 전에 저한테 전화해서 이 돈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모르죠. 예, 어떤 사고가 났는지 모르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그거 한번 걸리면은 인생 조지니까 전직 경찰분들 있잖아요. 네. 그 조사 과정에서 뭔가 의심이 있다 싶으면 이제 SL팀에 넘겨가지고 수사 의뢰 들어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봤어요. 조심하세요. 그런 짓 하지 마세요.